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빅뱅 이론이 불완전한 이론이다 라는 7가지 이유에 관한 다른 영상물에서 온참 우주관에 대해 간단한 개요 설명을 들으셨죠? 이 영상물에서는 이 전체의 요약에 대해 한 항목씩 자세한 부연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전체 요약을 다시 보여드리고 다음에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체 요약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는 임시로 존재하며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발생했다가 사라진다. 물리학의 기본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은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 공간 내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설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질 수 없다. 이것이 온참이 보는 첫 번째 우주관이고요. 두 번째,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는 한 공간을 하나의 우주 또는 우주 물리세계라 부른다. 비교적 쉬운 것인데요. 세 번째, 에너지는 존재하는 동안 해당 지점의 밀도에 따라 뭉치거나 흩어진다. 에너지 또는 물리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네 번째, 에너지가 최소의 알갱이로 뭉치는 것을 양자화라 부르며 그 크기는 10⁻35승미터의 플랑크 길이이다. 최초의 알갱이가 만들어지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최초가 일어나는 그런 걸 설명하는데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최소 알갱이가 다양한 위상과 구조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즉 물질의 세계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에너지는 임시로 존재하며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발생했다 사라진다. 물리학의 기본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은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 공간 내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설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결코 적용되어질 수 없다. 이런 제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에는 에너지는 비물리, 물리세계가 아니다 뜻이죠. 이치 공간의 상전위에 의해 발생한다. 두 번째, 에너지는 절대온도 0도의 본 바탕에 열을 빼앗김으로써 소멸한다. 즉 에너지는 물리세계의 기반이 되고 물질세계의 기반이 되는데 그러면서 에너지가 존재하는 세계가 물리세계가 되는데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 그거 원천적인 공간인데요. 저는 그 공간을 이치의 공간, 이치의 세계 또는 신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공간하고 다르죠. 거기에 물리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가 수시로 발생하고 소멸하는데 그 에너지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임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시로 여기저기서 발생했다, 사라진 그런 존재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그 소멸은 에너지는 온도를 갖고 있는데 즉 본 바탕, 에너지가 전혀 없는 물리세계가 아닌 더욱이 물질의 세계는 아닌 그런 이치의 공간은 절대온도 0도에 해당합니다. 즉 온도가 전혀 없는 거고요. 에너지는 온도를 갖는데 그 에너지가 절대온도 0도의 그 본 바탕에 열을 빼앗기면서 에너지가 사라져버린다, 소멸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이와 같이 임시로 존재한다. 에너지가 임시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가
임시로 존재한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들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자주 보시죠. 여기저기에서 구름이 형성되고 모여지고 흩어지고 밀도가 커지고 작아지고 밀도가 커지면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위 경계가 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동하면서 전체 모양도 바뀌면서 움직여가고 그게 구름의 세계죠. 때로는 증발하고 밀도가 아주 커져서 검은 구름이 되면 비로 내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줄어들고 구름이 줄어들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우주는 구름 세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처럼 나는 우주 물리 세계를 구름 세계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관측에 의하여 우주 공간에 등방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깔려 있다고 하는 그런 배경 복사열은 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변하면서도 즉 에너지가 계속 발생 소멸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장소에 따라서는 밀도가 변하면서도 평균적으로는 같은 수준으로 에너지 밀도가 유지되는 그러한 것이 우주 배경 복사열이다. 그러면서 그 우주 배경 복사열은 절대 온도 차원에서 자연상수 E값 2.718 이렇게 나가는 값에 근접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 배경 복사열 절대 온도 2.725도에 해당하는 그 수치는 자연상수 E값하고 매우 근사한데 그것은 우주 공간의 에너지 밀도가 그 자연상수 E값하고 거의 일치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에너지 발생 소멸이 있지만 그 값이 유지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변화는 하나의 과정 또는 하나의 절차가 아닌 다중 프로시저, 멀티 프로세스 그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빅뱅 이론을 전체적으로 물리학에서 기본 가설로 하는 인간이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 공간에서 살면서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되고 상태들만 바뀐다고 하는 그런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그 완전한 고립 시스템, 고립된 폐쇄 시스템을 가정하면서 무질서만 커진다고 하는 그런 엔트로피 법칙,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하면서 이에 서양에서 오랫동안 종교로서 믿어온 기독교 교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창조설, 그런 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빅뱅 이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매우 인위적인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보며 하나의 프로세스로 취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학에서 기본 가설로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들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기독교의 신에 의한 우주 창조설을 배경으로 삼아서 빅뱅설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너지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서 자체적으로는 발생되어질 수는 없으나
임시적인 존재로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발생되고 사라지곤 한다. 저는 그렇게 명상할 때 느끼고 있고요. 이것은 물리세계의 가장 원천적인 그런 기본 성질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모든 물리세계의 본 바탕은 이치의 세계, 물질이 전혀 없고 에너지가 전혀 없는 이치의 세계인데요. 절대온도로 하면은 0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절대온도 0도에 해당하는 그런 바탕에 온도를 가지는 에너지가 임시로 발생하면은 때로는 그 밀도가 커서 뭉치기도 하고 또는 주위 상황에 따라서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물질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에너지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흩어짐과 뭉침, 그거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모두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영상물에서는 이치를 다루는 그런 정신, 그 정신이 동작되는 머리는 냉철해야 한다. 그러나 물질과 관련된 생명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 이웃 생명 또는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물질과 관련된 마음, 그것은 가슴, 따뜻해야 하는 것처럼, 피가 따뜻해야 하는 것처럼 온도를 갖고 있는 따뜻한 것이다. 그렇게 이치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또는 정신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 냉철함과 따뜻해함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풀이한 바가 있고요. 이치의 바탕 위에서 물질의 세계는 유한성을 가지고 임시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계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저의 철학이고요. 제가 느끼는 진리입니다. 나는 이를 물리세계는 에너지와 물질을 매개로 해서 무한의 이치 중에서 일부가 임시로 실현되는 그러한 세계. 다시 말씀드려서 무한의 이치 중에서 일부가 에너지나 물질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물리세계이고 물질의 세계다. 그건 임시적인 세계다. 그렇게 저는 말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는 하나의 공간을 한 우주 또는 우주 물리세계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숫자의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 우주는 분할될 수도 있고 병합될 수도 있다.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법칙과 물리상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물리세계의 큰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수동적인 물질 또는 물리의 세계가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다른 우주가 존재해야 된다. 하늘의 구름 세계가 여러 덩이의 구름 세계가 따로 존재할 수 있으면서 별도로 변해가고 크기도 다르고 존재하는 기간도 다르고 그러듯이 우주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에너지는 존재하는 동안 해당 지점의 밀도에 따라 뭉치거나 흩어진다. 에너지의 뭉침은 자체의 점성력에 높은 밀도에 의한 중력이 더해진 응집력, 즉 에너지 자체가 갖는 점성력, 여기에 밀도에 따라 추가로 나타난 중력, 이런 점성력과 중력이 합쳐진 이런 응집력, 응집하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흩어짐은 공간의 확산력, 본래 공간,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의 확산의 힘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런 인력이 더해진 분산력, 확산력과 주위의 인력이 더해진 분산력,
이런 응집력과 분산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밀도에 따라서 뭉치거나 흩어지는 것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물리세계의 변화다 하는 것인데요. 물리세계가 존재하는 동안 변해가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그 원리에서 기본으로 하는 그 벡터를 이용한 텐서로 표현되는 그 장방정식이라고 있는데요. 필드 이퀘이션, 그 에너지 공간을 그 밀도와 중력에 따라서 그 변화를 해석하는 그러한 방정식, 그러한 방정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요. 에너지가 최소 알갱이로 뭉치는 것을 양자화라고 부르며 그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플랑크 길이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에너지의 양자화는 에너지가 갖는 온도와 바탕의 절대 온도 0도 사이의 차이에 의한 설입니다. 즉 에너지가 최초로 그리고 최소 크기로 양자화돼서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물리세계,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뭉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알갱이를 거쳐서 그 알갱이가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러면서 그 밀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모양과 색과 크기와 성질들이 나타나는 그런 물질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양자화 이후의 물질의 세계, 그러한 것들을 설명한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가 물질로 또는 물리세계가 물질의 세계로 되는 그런 시초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는 바탕을 이루는 절대온도 0도에 의해서 소멸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양자화의 설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설임에 의한 물질의 최소 알갱이 크기는 유한할 수밖에 없다. 즉 플랑크 크기로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한계가 플랑크 크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는 유한량의 에너지가 내외로 무한을 이루는 이치 공간, 이치 공간은 실질적으로는 무한인가 유한인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물질의 세계 입장에서 보면 무한에 해당됩니다. 그 이치 공간에 무한을 이루는 이치 공간, 저는 수학적으로는 0, 1, 2, 3, 4 해서 무한으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0.1, 0.01, 0.001 이렇게 해서 소수점 이하로 무한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치의 세계, 이치의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수학은 무한을 취급하면서 이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무한인 이치의 공간에 유한의 양의 에너지가 매핑을 하면, 즉 어떤 위치를 잡고 배치가 되면 외부적으로 경계가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도 경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외부적으로 만들어진 경계는 우주 또는 어떤 개체의 크기에 해당되고 내부적인 그런 경계는 플랑크 크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공간에 존재할 때는 유한 크기의 그 양자화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초가 되면서 물질의 세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물질의 세계에는 두 연소를 이루는, 물론 사람의 눈으로는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세밀한 입장에서는 플랑크 크기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0.000 해서 소수점 35짜리 나가는 그 크기에 해당하는 불연속을 이루는 그런 세계가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소 알갱이가 다양한 위상과 구조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때 네 종류 힘들, 즉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들,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런 것들이 이러한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거고요. 물질 세계의 개체란 에너지 밀도가 큰 차이를 갖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에 의해서 임의로 구분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 밀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그것들을 그 개체의 특성으로 말하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물리세계에서 인간이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개체들로 구성되는 그런 물질의 세계, 그 물리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빅뱅설에 의하면 우주 크기는 10의 27승 미터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의 크기는 미터 수준이죠. 1미터, 2미터. 플랑크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그러니까 이 우주성에서 인간의 크기는 우주 크기와 그 플랑크 크기의 그 중상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10의 0승. 인간은 10의 0승 정도 되고요. 우주 크기는 10의 27승, 플랑크 크기는 가장 작은 알갱이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를 흙, 모래, 자갈, 바위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육지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갈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물질의 세계는 플랑크 크기로 불연속을 이루고 이는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 플랑크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이고요. 플랑크 시간은 플랑크 길이를 빛의 속도와 관련시키면서 계산되는 개념인데요. 그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입니다. 0.00에서 10의 43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초에 해당되는데 그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플랑크 시간 그것과 플랑크 크기, 플랑크 길이 그것이 플랑크 길이는 공간, 플랑크 시간은 시간 그런 걸로 해서 모든 물질의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최소 단위가 되어진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단위는 시간 입장에서 보면은 플랑크 시간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크기 입장에서 보면 플랑크 길이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가 되고요. 그러나 인간의 감지 수준에서는 모든 자연의 변화가 무한 연속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인간의 감지 능력의 한계고요. 자연이나 물리세계는 무한이란 거 없다. 모두가 유한하다. 그 다음에 불연속을 이룬다. 불연속은 곧 불완전하다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 유한하다 하는 것, 이런 것들 연관이 된다는 것, 그런 설명 드릴 수 있고요. 현대 과학은 만유인력을 제외한 세 가지 힘, 전자기력, 핵력, 양력을 합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네 개의 힘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이론, 모든 것의 이론, 영어로는 Theory of Everything, TOE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의 이론을 찾고 있다. 즉 모든 힘들을 하나 통합해서 물리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나가고 있다. 그 이론으로는
끈이론, 스트링 시어리라고 하죠. 또는 M이론, M 시어리 이런 것들이 그 후보로 말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물리세계의 불확정성, 이 불확정성은 양자역학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즉 소립자의 위치와 그 시간 사이에는 서로 확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 즉 하나를 명확히 하려면 하나가 불명확해지는 그러한 성질로 있고, 따라서 그것이 불확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물질의 최소 알갱이가 형성되는 그런 소립자의 위치와 시간을 정의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불확정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그런 측면에서 불확정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인간은 물리적으로는 과학적 한계가 아닌 물리세계 자체가 갖는 그러한 불확정성, 그런 한계가 있다. 인간은 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온참의 우주관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온참 우주관은 종교들에서 말하는 신에 의한 어떠한 창조설이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빅뱅 이론이나 정상상태 이론, 또는 로저 펜로지가 말하는 CCC 모델, 이런 것도고 전혀 다른 완전히 독창적이고 철저히 자연스러운, 그러면서 모든 것에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런 우주관에 해당한다. 온천의 우주관은 원래 가장 아름답다는 수학 공식 2의 IX승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로 표현되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양, 실, 허, 시공간을 해석하는 그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에너지의 발생부터 해서 우주 발생, 소멸, 그 다음 변화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온천의 우주관을 매우 진지하고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빅뱅 이론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우주 전체를 발생부터 변화, 그 다음에 장래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깊이 성찰하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